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통합당 등원해야 상임위 일부 반환 논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목은 이렇게 뽑았는데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목만 보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 욕은 하지 마시고 일단 내용을 좀 먼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저도 똑같이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상임위 반납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로 된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제일 먼저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제가 몇 번에 걸쳐 설명드렸지만 이번 협상의 무산의 책임은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무산을 시킨 이유는 대선까지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18석 상임위를 다 넘겨주고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나라를 대차게 말아먹으면 그럼 22년에 본인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라 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8개 상임위를 다 넘겨줬다라는 설명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요. 나오죠. 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만 남겨놓은 채 헤어졌는데 통합당의 비대위 회의 시간에 조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못하겠다 연락이 왔다. 원래 합의를 하러 가면 의총을 열어서 합의를 합니다. 근데 비대위 회의만 하고 나서 합의를 못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 볼 거 없는 거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총까지도 걷지 못하게 틀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을 잘 하고 있는데 이 7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차지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통합당의 요구안이었던 겁니다. 합의문도 공개했다는 거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반기에 맡고 통합당이 하반기에 맡는 경우 통합당 요구는 국정조사 1개, 하반기에 여당이 가지려는 걸로 합의할 경우 국정조사 2개 수용으로 통합당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 관련된 국정조사를 수락하고 한명숙 총리에 대한 청문회까지 수락을 했기 때문에 2020년 대선 승리한 여당이 가지는 걸로 합의하는 경우 2개 수용. 미래통합당의 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의 책임자죠. 원내의 책임자가 이런 협상안을 가져와서 합의문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대위 회의에 가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는 건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김종인 대표가 깼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9일 아침에 합의 못하겠다라고 문자를 받았다는데 통합당 비대위 시간이었다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18개를 다 내주라고 했다는 것이 허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18개를 다 주고 민주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안 보이게 사보터지하고 방해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가, 그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가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런 국면을 잘 활용해서 김영삼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해서 IMF가 터져서 김대중 정권이 탄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어서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빅픽처가 김종인 대표에게 있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당이 국회 복귀할 명분으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답은 이거죠. 그냥 들어오면 된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임기를 채우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통합당이 일단 국회로 들어와라. 들어온 다음에 대화가 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일단 들어와라. 결론이 열려있냐라는 거듭된 기자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최종적으로 상임위원장을 포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임기 2년 채울 상임위원장 뽑아도 되냐고 하니 중간에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등원의 명분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상임위원장은 여전히 저는 논의 상태로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들 말씀하시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관한 여론에서 잘못한 일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 38.5%죠. 얼마 전에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뽑았을 때는 과반이 넘는 여론이 민주당이 잘했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18개 성출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 50%고요. 민주당 지지자 그룹 내에서도 반반 정도로 갈리는 상황이고 중도하고 보수층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로 된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죠. 지금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은 제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매우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조작을 하거나 장난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가 대선으로 붙어서 싸울 때 노무현이 어렵게 이겼다고 사람들 생각하시는데 여론조사 기간 내내 이해창이 노무현 후보에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히 대선에 승리를 한 것이고요. 2012년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시종일관 앞서왔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뻔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경찰청이 덮으면서 그것을 역전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선거는 또 진 것이고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등은 샘플의 수가 줄어들고 지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처럼 전국적인 의견을 구하는 이런 일에서는 오류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잘못한 일이라는 여론이 과반이 넘으면 정치권에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리얼미터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들도 하시지만, 질문지는 내일 공개가 되니까요. 내일 아침 올소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문제 갖고 찾아뵙고 과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그렇게 부정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상태를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상임위를 넘겨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놓고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복선으로 깔려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그러니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분들이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7개 남은 자리에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보면 관례적으로 원래는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던 장관 출신들도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보면 이제 구성된 멤버들이 하다가 그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통해서 돌려주게 될 경우에는 물러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물러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들어와서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이 상임위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는 상태에선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여론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상임위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 제가 좀 이따가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일하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즉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회의를 소집 못하게 하는 옛날에 그런 방식의 목리를 부리는 것들을 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이번에 바로바로 통과를 시키려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먼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야당이 합법적인 견제는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땡깡 부리고 목리를 부린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그 얘기는 제가 따라가면서
들어오도록 하고요. 이 180석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쪽도 100석, 3분의 1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임을 전체 국민의 30%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임을 우리가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을 바로 복귀하자마자 넘겨주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정확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한 얘기를 또 했죠. 추경 처리를 일주일 연기해주면 복귀하겠다라고 했다는데 못한다. 다 끝났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처리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출범 얘기가 또 이제 중요하게 나오죠. 상임위원장 얘기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되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상임위원들도 서로 간의 교대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국회 안에서 적법하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15일에 맞추기 어렵다 그러는데 통합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을 안 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법을 고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을 지키라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해서 여론이 미래통합당이 비리검사들과 한편이 돼서 범죄자들을 감싸준다라는 그런 이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할 때 정치가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바꾸면 이거 봐라, 민주당이 열심히 활동하는 검사들 때려잡으려고 법을 바꾼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런 판단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국민에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공수처는 여당이 여당 말 듣지 않는 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장 한번 까여보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았던 우리 진경준 검사장 될 때 재산 공개하니까 넥슨에서 받은 뇌물 120억 원은 어째 주식이 지금 나와서 그 현금으로 있던 것이 들켜서 문제가 됐던 저희가 전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진정서를 내려고 여기저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누구 표현대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만큼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사들의 비위, 그리고 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위를 다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편을 들어줄 공수처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공수처 만들어져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섣불리 건드려서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공수처 만들었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민주진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통합당에게 비리검사를 잡기 위한 공수처 설치를 왜 반대하느냐, 너희는 비리검사들과 한편이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요. 그것으로 중도층의 여론이 미래통합당이 비리검사들을 싸고 들려고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시한인 7월 15일까지 출범을 못하게 저지를 하는구나 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돌파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라는 국회법은 합의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수기도 결정도 제때 못했다. 제때 못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때 못했다는 키워드를 지금 기억해 두시고요. 요 뒤에 이거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기 총량을 유지하면서 결정을 지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법사위 체계 작곡원도 폐지하려고 하고 그 진정서 가지고 합의 처리한다라고 지금 이제 합의문에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에는 법안 심사 소위 다수결제를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데, 요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서 일하는 국회를 먼저 만들고 나면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다시 가져가는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예측이고요. 지금 당장은 미래통합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마지막에 윤석열 총장 임기는 보장하고 비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 수사자문단 구성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만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제 브리핑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론 10%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금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당에 있는 훌륭한 대선 후보들이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검찰총장이 그러면 저 지지도를 믿고 옷을 벗고 나가서 야당의 정치인이 된다? 아, 이러려고 네가 지금까지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검찰을 운영해왔구나 라는 비판에 바로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검찰총장으로 검증을 살살하고 있지만 본인 장모, 부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 측근 검사의 수사 문제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직권남용 문제들이 불거지고 이것이 검증을 받는 상황으로 가면 정말 불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의 거취를 민주당에서 얘기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임기 보장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을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한동훈 검사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측근을 감싸고 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과 감찰이라는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를 따라가면 되겠죠. 여기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저는 시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